안녕하십니까. 우리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상속세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문의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상속세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세무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라는 게 없고요. 전체적인 개념과 그 세율, 그리고 납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속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 세무사 상담을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고, 또 서로 그 질문하는 폭도 더 넓고 깊이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은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잡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부과가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평가 기준일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그 시점이 있겠죠. 그 시점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야 하고요. 이 부가가액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유사매매 사례가,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고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기준 시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험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상속재산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포함이 됩니다. 피상속자가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신탁재산으로 돌려놨다고 해서 그걸 상속재산이라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신탁으로 인해서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피상속인의 경우에 그 이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상속인의 그 퇴직금 중에서도 또 유족연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는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을 하고 나서 그걸 현금으로 주면 상속에 안 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상속인이 그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상속 개시가 되고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상속 개시일 2년 이내에 5억 원이 인출된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이 모호하다면 그 금액도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 말하는 이 2억과 5억은요, 기준이 있는데 재산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으로 하나 구분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에 자산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각 2억, 그리고 1년에 2억, 그리고 2년에 5억 이산이 된다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본다고 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용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전액 다 그 인출 금액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에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 추정에서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상속의 부가가액에 대해서와 상속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긴 관계로 다음 편에서 계속 상속 공제와 분납 그리고 물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